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36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검은 이제 아마 특검의 교과서로 특검은 이렇게 하는 거다. 뒤에 특검들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두고 이제 앞으로 왜 그렇게 못해. 개인적으로 제일 웃긴 거는 수사 결과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포폰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최순실 차명폰을 찾았는데 차명폰 중에 가장 통화 횟수가 많은 전화번호를 찾은 거예요. 근데 발신 기지국이 전부 다 청와대 관저야. 전부 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어디 안 가니까 그 안에 전화하는 거지. 해외 순방을 갈 때만 출국하는 당일이나 입국 당일만 전화를 하고 국내 대통령 행적과 정확히 일치하고. 저 폰은 관저에다 놓고 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두 가지 정도를 추정할 수 있죠. 관저가 아닐 때는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해외 순방길에 같이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통화를 안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번호를 강하게 추정했는데 그 상대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이 그 번호가 맞다.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걸 부인해. 안 썼다고. 실제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갈 때 가장 목적을 두고 간 건 저 차명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포폰. 실물을 가져오려고. 네. 그랬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실. 관저 안에서 최순실과 맨날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리고 가장 의외의 성과는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봅니다. 이걸로 김기춘이 평생에 빠져나간 그 법망을 못 빠져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재산이에요. 재산. 개인적으로. 여기도 보면 그 특검이 아쉬움을 막 토로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악된 재산. 국세청 신고가예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모른다거나 금괴로 있다거나 그런 건 다 빠진 거예요. 해외로 나갔다거나. 아니, 실제 시세일 경우에 저거보다 곱이되는 거죠. 그렇죠. 국세청 신고가가 지금 2,230억이고 토지 및 건물 등등해서 2,700억 정도.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게 다 이제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구국봉사단 관련해서 뭐 서거시 금고 어디 갔나, 명남학원,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최태민 사망 이후에 그 재산이 어디로 갔나 또. 그러니까 두 번 크게 옮겨진 거예요. 박정희로부터 최태민으로, 최태민에서부터 최순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인척들에게 두 번을 크게 옮겨졌는데 그걸 찾아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유출. 근데 이제 조사 기간이 너무 부족했고 한탄이에요. 한탄. 특검이 한탄한 내용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관련 자료 보유 기간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뭐 이런 데서 자료를 달라면 안 준다는 거야. 특검이 달라고 하는데도. 이건 이제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개인적으로는 이 재산 관련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밝혀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 게 최순실 일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최순실이 무슨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별한 재능이나 뭐 놀라운 통찰력. 그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데 법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 방해가 되면 폭력을 사니까. 그러니까 살아나와 있었던 거 이때까지. 별게 아니에요. 돈을 뺐으면 다 끝나. 거꾸로 돈을 뺏지 않으면 부활한다. 틀림없이. 저 정도 돈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더 이제 이상 갖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취미가 돈인 것 같아요. 자기 삶의 목적, 취미, 재능 모든 게 다 여기 결집되어 있는 돈과 관련. 그래서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다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애초부터 자기들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돈이 계속해서 부풀려지고 불려지는 과정도 무슨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미르케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돈은 다 환수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특검의 종착지는 이 돈의 환수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다 환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금은 내가 추정한다. 안민석 의원 나오세요. 자, 지난주에 또 두 사람이 독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최순실 해외 지사는 내가 찾는다예요. 자, 이건 또 뭡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꼭 이런 거 보내주더라고. 사진이 지나치게 잘 나오는데.
자, 이번에 가신 이야기를 쭉 이제 풀어봐 주세요. 사진에 따라서.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번에 찾으셨어요? 바보 형제 또 나왔다. 의원님 이제 얘기를 시작해 주세요. 예.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수백 개 있는 걸로 추정은 되지만요. 예. 주진우 기자와 지금 이제 두 번째 독일을 갔다 왔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뭘 찾았냐 물어요. 예. 하나도 못 찾았어요. 왜 구조적으로 하나도 못 찾게 됐냐 그러면은 100%가 차명재산이거든요. 아, 최순실 이름으로 돼 있으면은 저 건물, 저 식당, 저 호텔 그럴 텐데 국내 아마 최순실 재산도 상당 부분이 그렇죠. 차명으로 네. 어떤 집을 사서 너가 여기 살아. 확인하기 어려운. 예. 독일로 간 이유 자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으로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재산을 확인을 쭉 저희들이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면은 딱 잡아뗍니다. 김기춘, 우병우가 최순실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큰 흐름을 다 파악을 했다고 봐요. 큰 흐름은 잡았는데 주 기자랑 저뿐만 아니라 안원구 국장님이 안원 국장은 전 국세청장이에요. 예. 예, 대구 대구 지방 국세청장. 국세청장 그분이 특히 이제 국세청 조사 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돈세탁 흐름을 가장 잘하는 우리 국내 전문가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같이 가셨고. 지난번에 같이 갔죠. 네. 그래서 그분이 흐름을 다 파악을 다 했어요. 저희들 볼 때. 그러나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차명 이름이 정말로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인지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의혹은 있는데. 예, 그래서 다 저희들은 흐름을 얼추 다 파악했다고 보나 실질적으로 뭘 찾아서라고 이야기를 물으면은 하나도 못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가령 저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이 그런 겁니다. 저게 저희들이 1월 5일 날이에요. 1월 5일 날 목요일 날 오후 한 2시경에 저 회사를 찾아갔는데 저 현관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네. 커튼도 다 내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또다시 저희들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기부터 찾아가요. 1층에 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이제 그분이 이거 전부 다 자기가 다 관리하는 회사들이다. 실질적으로 다 가동되는 회사들인데 독일 사람인가요? 독일에 있는 한국 한국 사람? 교포죠. 네, 그분은 저희들이 최순실의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라고 보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출장 나갔대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의심되는 차명 재산 그 파이프 컴퍼니를 찾아가도 확실한 물증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윤곽은 파악하고 있다, 이 점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 92년에 보세요. 92년에 최초로 최순실 정윤회가 교포 유준호란 분과 회사를 만듭니다. 유벨리라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오사카라는 일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92년에 시작된 저 회사가 16년에 비덱과 더 블루케이 비덱과 더 블루케이도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또 실질적으로 비덱은 78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 중간 사이에 저 숱한 페이퍼 컴퍼니 저희들이 분명하게 지금 좀 확인된 것들이죠. 저거 말고도 뭐 곱하기 한 10 정도는 있다고 10 이상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은 비덱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저거는 유벨은 또 없어집니다. 이건 또 없어진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만들었다가 돈 세탁하고 일정 정도 목적이 사라지면은 없애고 또 생기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자, 문제는 저 사람들이 다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들로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거에 곱하기 10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한민국 검찰이 독일 검찰하고 수사 공조를 하지 않으면은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저거를 손도 못 대고 끝내버린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그러면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고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여기에 최순실이 나오죠. 92년도에. 사실 80년대부터 최순실이 독일에 드나듭니다.
그 전부터 돌아다녔는데 처음에 최순실은 80년대 유학을 온다고 왔었대요. 유학을 온다고 왔었는데 공부할 자세는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저기 뭐 3스타의 딸이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라 해서 그 초창기에 몇 명 멤버가 최순실을 도와줍니다. 윤남수, 유준호 뭐 이런 분들이 도와줍니다. 그분하고 이게 회사를 한번 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움직이는 데를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사관기 윤영식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의 뒤를 봐주던 분이 윤영식의 아버님이었어요. 파독 광부의 대부였고 제독 교민회장을 했고 제독 동포들의 그 대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시작했는데 사람을 따라가다. 근데 이분이 뭐 정상적인 사업을 하거나 상식적으로 이만큼 돈을 벌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가이드를 한다거나 갑자기 식당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호텔을 산다던가 아니면 5층짜리 건물을 갑자기 산다던가 그러면 저희가 의심하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나씩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있다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생겨요. 럭셔리 핸들스 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순실하고 윤영식하고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과 돈을 쫓아가다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독일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에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팀이 있어요. 아까 그 안 국장님 말고 또 독일에 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추적하는 그 교포가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독일에 조사를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거쳐서 검증했죠. 이 그림을 만든 것인데 사실 이 그림이 특검한테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특검이 시간이 막판에 쫓겨가지고 이것을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검에 여러 팀이 있었는데 4개 팀이 있는데 2개 팀은 그 3, 4팀은 삼성 그러니까 8명의 검사가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뇌물죄를 그 입증하기 위해서 거의 올인했죠. 근데 원래 그 두 팀이 그 SK 롯데 그리고 다른 돈 관계를 같이 쫓아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장충기, 뭐 최지성, 김종중 뭐 그런 삼성의 고위급들이 들어왔는데 구멍이 너무 많았어요. 한 80% 정도는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방어를 하는데 구멍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대마가 허점을 보이자마자 삼성으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재용이라는 대마를 잡긴 했으나 최순실의 은닉재산, 재산을 찾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18층에 있는 그 특검 옆에 어박용 단장이라고 정보 단장 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그분이 국세청에 과거에 있었던 분하고 역에 추적을 하던 분 그리고 검찰 수사관 그리고 변호사하고 꾸려서 3명 정도가 재산 관계를 파악했는데 최순실 집안의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재산 정도를 조금 파악한 그냥 목록을 한 정도였고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쳐다보지 못했어요. 출장을 가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출장을 갔다 오면 계속 얘기를 듣고 그 업데이트를 했지만 가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못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 이제 국내 이제 그 최순실 일가, 최순영, 최순덕, 최순천 그 일가와 관련된 이제 회사들 그림들이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요. 로 의심되는, 추정되는. 로 의심되는 엄청나게 많네, 뭐가. 그러니까 이게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최순영 이 내 자매를 중심으로 연관된 회사들, 자금이 흘러가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의 목록을 작성한 것이지 아직 확인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의심되는. 저기 최순천 서동번 그 밑에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저기 저 오른쪽으로. 네. 저 회사에 2013, 14, 15, 3년에 걸쳐서 약 2천억의 돈이 투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독일을 간 김에 네덜란드를 저희들이 간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그 왜 가는 날 최순천 여사에 아침에요. 2천억이나 투자했느냐? 시골 마을에 그냥 횡하니 그 사진 없어요?
횡하니 이거요? 네. 이거야, 이 이거? 집이에요, 이 집이에요. 여기서 2천억을 쓰자고요? 저 집에서 2천 원이 나오는데 저 집 갔더니 알렉산드라라는 대표가 너무 반갑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더니 아니 우리가 뭐 하나 물어볼게. 뭐 마실래? 그러니까 가져왔어요. 근데 자기네 이 작은 회사에 회사 3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퍼펙트 인베스트먼트고 하나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데 그냥 축구 유니폼 저치가 몇 개 걸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런 전자장비, 제어장비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런 회사래요. 3개가 있는데 요 안에? 네. 그래가지고 니네 너 한국에 혹시 관련이니? 아니 없는데? 혹시 아시아에는 관련이니? 아니. 누구라도 생각해봐. 없어. 친구가 하나 있대요. 근데 돈 투자한 적 있니? 그래 없다죠. 한국에는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2천억이 나간 거예요? 자기가 대표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수사를 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이게 정도 2천억이 했으면 나올 회사가 아니잖아. 작은 페이퍼 컴퍼니 돈 세탁의 흐름 유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만약에 이제 돈 세탁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자금이었다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경우인데 네. 처음에 외국으로 갔다가 세탁을 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네요. 저기는 전혀 한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시아에 대한 투자도 전혀 관련이 없고 세계 회사를 다 합해서 자기네들의 매출이 총 합해서 뭐 4,500만 불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저거는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사진은 뭡니까? 저 이제 오른쪽 사진이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저 오른쪽 사진이 이 사진이요? 그 회사의 손님 응접실이에요. 2천억 투자한 회사. 네. 네. 이 응접실이 하나 있고 방이 2개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뭡니까 또? 이번에 다시 아까 그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다시 찾아간 건데 똑같이 저렇게 다 이 카텐이 내려져 카텐이 있죠. 내려져 있다.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 중요한 사진입니다. 저기 빨간 분 옷을 입은 분이 윤남수 선생님이라고 아까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정유라의 도피 조력자 그리고 최순실의 현지 독일 집사로 불리는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입니다. 최순실이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처음 연을 맺은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왔을 때 최순실을 데려다니고 어디 집을 사주고 호텔을 잡아주고 그랬습니다. 저분이 80년대 처음에 연을 맺어서 한국에 오면 임선희 씨하고 최태민 씨가 직접 불러서 집에다 밥을 해먹고 세뱃돈을 이렇게 줬는데 그때 돈으로 200만 원씩 주셨다고 합니다. 세뱃돈을 사람들한테 한 번 할 때마다 200만 원씩 줬다고요? 네. 독일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때 지금 뭐 2천만 원도 더 넘는 돈이고요. 최순실 독일 최초 정착을 도와줬던 분이네요. 그렇죠. 저 네. 사진을 네. 최순실 씨가 본다면 아마 기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윤남수 회장님을 통해서 최순실의 80년대, 90년대 독일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 네. 예. 최순실 씨가 윤남수 회장을 오빠라고 불렀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올 때마다 삼촌 그렇게 부르고 따라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독일 교포들이 모여서 저희들 성원해 주면서 저 화이팅 하면서 박근혜 탄핵 저 화이팅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독일의 재산을 우리가 함께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제 그런 이제 결의를 한 날이에요. 최순실의 독일 재산 추적을 위한 독일 교민들의 결의. 최순실 씨가 처음에 독일에 가서 말을 계속 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는 목장에서 샀는데 말을 살 때 40만 유로, 50만 유로를 현찰로 내서 독일 사람들이 다 놀라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도와줬던 사람들, 가족들도 다 만나고 왔습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저희들이 다시 독일을 가면은 그때는 다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저분들은 완전히 거의 뭐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를 이제 해줄 거라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재산은 숨어있는 재산들 아닙니까? 어느 한 재산도 최순실이랑 된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차명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심나는 사람들 교포 사회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와 제보들이 탄핵 후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 새로이 알아낸 사실 없어요? 저는 이 자금의 시작점이 이
78년 미 의회에서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에 있다고 봅니다. 네, 박정희 비자금에 대해서 스위스에 있다고 그때. 이 78년 프레이저 보고서는 당시에 박정희 정권과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돈 얘기만 집중해서 얘기하시면.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가 남아있다고 보고 쓴 겁니다. 그래서 계좌에 담긴 최소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는 명백히 국민의 돈이다. 왜냐하면 각종 차관과 이권 사업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취했고 당시 외채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박정희 스위스 은행 계좌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박정희 시대를 마감하는 여러 노력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게 78년, 40년 전에 미 의회 보고서입니다. 네. 40년 동안에 우리는 이 비자금에 대해서 아무런 추적하지 못했던 거죠. 미 의회가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이 박정희 비자금의 실체를 추적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몫이 이쪽으로 잠겨져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몰수를 하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를 캐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폭력을 사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었던 거 이때까지. 별게 아니에요. 돈을 뺐으면 다 끝나. 거꾸로 돈을 뺏지 않으면 부활한다. 틀림없이. 저 정도 돈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더 이제- 이상 갖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취미가 돈인 것 같아요. 자기 삶의 목적, 취미, 재능, 모든 게 다 여기 결집되어 있는 돈과 관련. 그래서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다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애초부터 자기들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돈이 계속해서 부풀려지고 불려지는 과정도 무슨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미르케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돈은 다 환수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특검의 종착지는 이 돈의 환수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다 환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금은 내가 추적한다. 안민석 의원 나오세요. 자, 지난주에 또 두 사람이 독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최순실 해외 지사는 내가 찾는다예요. 자,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꼭 이런 거 보내주더라고. 사진이 지나치게 잘 나오는데. 자, 이번에 가신 이야기를 쭉 이제 풀어봐 주세요. 사진에 따라서.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번에 찾으셨어요? 바보 형제 또 나왔다. 의원님 이제 얘기를 시작해 주세요. 예.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수백 개 있는 걸로 추정은 되지만요. 예. 주진우 기자와 지금 이제 두 번째 독일을 갔다 왔는데, 가장 모든 건물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네. 커튼도 다 내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또다시 저희들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기부터 찾아가요. 1층에 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네. 이제 그분이 이거 전부 다 자기가 다 관리하는 회사들이다. 실질적으로 다 가동되는 회사들인데, 독일 사람인가요? 독일에 있는 한국 한국 사람? 교포죠. 네, 그분은 저희들이 최순실의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라고 보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출장 나갔대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의심되는 차명 재산 그 파이프 컴퍼니를 찾아가도 확실한 물증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윤곽은 파악하고 있다, 이 점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 92년에 보세요. 92년에 최초로 최순실 정윤회가 네. 교포 유준호란 분과 회사를 만듭니다. 유벨리라는 회사인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오사카라는 일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92년에 시작된 저 회사가 예. 16년에 비덱과 더 블루케이, 네. 비덱과 더 블루케이도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네. 또 실질적으로 비덱은 78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저 중간 사이에 저 숱한 페이퍼 컴퍼니, 저희들이 분명하게 지금 좀 확인된 것들이죠. 네, 저거 말고도 뭐 곱하기 한 10 정도는 있다고, 10 이상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은 비대기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저거는 유배는 또 없어집니다. 이건 또 없어진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만들었다가 돈 세탁하고 일정 정도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재산이요. 재산. 개인적으로. 여기도 보면 그 특검이 아쉬움을 막 토로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악된 재산. 국세청 신고가예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모른다거나 금괴로 있다거나 그런 건 다 빠진 거예요. 해외로 나갔다거나. 아니, 실제 시세일 경우에 저거보다 고비되는 거죠. 그렇죠. 국세청 신고가가 지금 2,230억이고 토지 및 건물 등등해가 2,700억 정도.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게 다 이제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구국봉사단 관련해서 뭐 서거시 금고 어디 갔나, 영남학원,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최태민 사망 이후에 그 재산이 어디로 갔나 또. 그러니까 두 번 크게 옮겨진 거예요. 박정희로부터 최태민으로, 최태민에서부터 최순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인척들에게 두 번을 크게 옮겨졌는데, 그걸 찾아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유출. 근데 이제 조사 기간이 너무 부족했고, 한탄이에요, 한탄. 특검이 한탄한 내용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관련 자료 보유 기간에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뭐 이런 데서 자료를 달라면 안 준다는 거야. 특검이 달라고 하는데도. 이건 이제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개인적으로는 이 재산 관련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밝혀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 게, 최순실 일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최순실이 무슨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별한 재능이나 뭐 놀라운 통찰력, 그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데 법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 방해가 되면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36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검은 이제 아마 특검의 교과서로 특검은 이렇게 하는 거다. 뒤에 특검들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두고 이제 앞으로 왜 그렇게 못해. 개인적으로 제일 웃긴 거는 수사 결과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포폰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최순실 차명폰을 찾았는데 차명폰 중에 가장 통화 횟수가 많은 전화번호를 찾은 거예요. 근데 발신 기지국이 전부 다 청와대 관저야. 전부 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어디 안 가니까 그 안에 전화하는 거지. 응? 해외 순방을 갈 때만 출국하는 당일이나 입국 당일만 전화를 하고 국내 대통령 행적과 정확히 일치하고 저 폰은 관저에다 놓고 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두 가지 정도를 추정할 수 있죠. 관저가 아닐 때는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해외 순방길에 같이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통화를 안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번호를 강하게 추정했는데 그 상대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이 그 번호가 맞다.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걸 부인해. 안 썼다고. 실제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갈 때 가장 목적을 두고 간 건 저 차명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포폰. 실물을 가져오려고. 예, 그랬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실. 관저 안에서 최순실과 맨날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리고 가장 의외의 성과는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봅니다. 이걸로 김기춘이 평생에 빠져나간 그 법망을 못 빠져나갈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런 질문이 뭘 찾았냐 물어요. 예. 하나도 못 찾았어요. 왜 구조적으로 하나도 못 찾게 됐냐 그러면은 100%가 차명재산이거든요. 아, 최순실 이름으로 돼 있으면은 저 건물, 저 식당, 저 호텔 그럴 텐데 국내 아마 최순실 재산도 상당 부분이 그렇죠. 차명으로 네. 어떤 집을 사서 너가 여기 살아. 확인하기 어려운. 예. 독일로 간 이유 자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으로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재산을 확인을 쭉 저희들이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면은 딱 잡아뗍니다. 김기춘, 우병우가 최순실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큰 흐름을 다 파악을 했다고 봐요. 큰 흐름은 잡았는데 주기자랑 저뿐만 아니라 안원구 국장님이 안원 국장은 전 국세청장이에요. 예. 대구 대구 지방 국세청장. 국세청장 그분이 특히 이제
국세청 조사 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돈 세탁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국내 전문가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같이 가셨고. 지난번에 같이 갔죠. 네. 그래서 그분이 흐름을 다 파악을 다 했어요. 저희들 볼 때. 그러나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차명 이름이 정말로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인지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의혹은 있는데. 예, 그래서 다 저희들은 흐름을 얼추 다 파악했다고 보나 실질적으로 뭘 찾아서라고 이야기를 물으면은 하나도 못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가령 저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이 그런 겁니다. 저게 저희들이 1월 5일 날이에요. 1월 5일 날 목요일 날 오후 한 2시경에 저 회사를 찾아갔는데 저 현관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